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참 고고TV가 이런 방송하기 참 힘이 든데요. 몸이 아플 정도인데, 윤석열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내년 총선은 민주당만 쬐끔만 정신을 차리고 생양아치 이재명을 분리시키면은 무조건 앞선 구도로 들어가며 윤석열은 식물정부로 들어가고 또한 윤석열을 임기 전에 쫓겨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기 싫었는데 이번에 그 양평 고속도로 사건부터 또한 김건희의 리투아니아에서 이틀 동안의 명품 쇼핑 문제, 그리고 폐허가 된 우크라이나 가서 김건희와 윤석열의 기상을 그들의 가오를 대한민국한테 보임으로써 대통령치를 했다는 거죠. 대통령 놀이를. 국민들은 아주 현격하게 윤석열에 대한 민심 이반을 가져올 것입니다. 제가 그 양평 고속도로 문제는 그거는 100% 팩트예요. 그건 지금 그 수해가 있으니 이 수해가 뭐 며칠 있으면 또 잠잠해질 텐데요. 우리나라는 항상 그러죠. 우리나라 국민같이 과거를 갖다가 쉽게 까먹는, 잊어버리는 국민은 없습니다. 특히 윤석열과 김건희를 영웅시하면서 무지성으로 따라다니는 놀거니들이 그렇죠. 그 수해가 이제 며칠 후면은 수해 피해가 지금 현재보단 더하겠으나 이제 물러가고, 또 이제 민주당과 일반 국민들은 김건희의 땅에 대해서 해집고 들어가면서 공격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고고TV에 항상 말을 했듯이 윤석열의 가스라이팅, 윤석열의 검찰 권력을 이용한 전 국민에 대한 가스라이팅과 언론 독재, 그죠? 언론을 장악하는 이런 과정을 보면은 이거는 박정희 또 전두환 때도 이런 식으로까지는 안 했어요. 하려면 화끈하게 그냥 언론 통폐화시키며 완벽한 독재로 갔는데 윤석열과 국힘은 국민을 대변하는 언론을 가스라이팅하며 조선일보를 필두로 국민들을 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역동적이고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동력과 국력은 유지하는 것이 문재인을 쫓아난 것으로 그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윤석열이 하는 짓을 보면은 모든 것이 대통령 놀이의 중심이고 국가 아젠다와 정치이나 또는 정책적인 철학이 없다는 것이죠. 국민은 설마 하고 바라봤는데 이번에 김건희가 양평 고속도로를 자기 쪽으로 예타 면제를 하면서 돌리면서 헤쳐먹을 결심을 본 순간 그건 거의 완벽하게 지금 김건희 고속도로로 결정이 내버린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늙은이 70대 이상 할배할매들만 제외하고는 국민들은 너무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그건 앞으로 더 휘발유를 붓듯이 더 그 김건희 땅에 대해서는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3.8 전당대회 이후에 6개월 안에 윤석열 지지율이 45%를 돌파하지 않으면 총선은 완패한다. 그건 윤석열이 말했다시피 자신에 대한 중간평가며 자신이 주도한다고 국힘을 사당화시킨 것이죠. 3.8 전당대회. 그럼 지금은 4, 5, 6, 7, 8 벌써 5개월이 지났죠. 그죠? 3.8 전당대회 후에 4월, 5월, 6월, 7월 4개월 좀 지났나요? 4개월 좀 넘었는데 2개월 안에 윤석열의 지지율은 45%는 커녕 지금 30%가 요번 주나 다음 주에 위험할 것이다. 아래로 하방 경직성을 보일 거예요, 이제. 김건희 때문에. 그래서 내가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또 욕도 하면서 김건희 처박아 둬라. 김건희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김건희 같은 애는 내 옆에 못 와요. 고고TV 같은 애 옆에 사람 같은 옆에 못 옵니다. 하도 천박해가지고 성별해가지고 무식하고. 응? 그런데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기를 3.8 전당대 이후를 보면서 국힘은 좀비 정당이다 그랬죠. 근데 좀비 정당이 아니라 좀비도 못 되는 정당이라고 제가 요새 그러고 있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보수의 정체성은 없고 또 보수의 정체성이 없고 국힘이라는 것들이 이거 나이 든 사람들 또 쓰레기 자유 우파 유튜버 윤석열을 빨고 김건희를 우상화시키는 이런 우미나 정책을 이때까지 윤석열이가 집권하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힘 애들을 보면은 그 과거에 좌파 진보에서 넘은 애들도 한두 놈 있고 또 하팅이 같이 과거에 주사파 출신의 운동권도 있고 또 과거에 이명박계도 지금 있고 또 과거에 박근혜계도 한두 명은 남아있죠. 근데 그놈들이 국가와 민족까지는 이야기할 필요 없고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기보다 그냥 윤석열에게 잘 보이고 김건희를 섬기면서 공천만 받으려고 지금까지 하나도 국힘 내부에서는 비판을 못한다는 것이죠. 정당의 목적은 정권을 잡는 데 있으나 정권을 잡았으니 이제는 국민의 민심,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정권을 공고히 하며 또 국가를 혁신시키고 계획을 하며 차기 집권을 노려야 되는데 이것들은 그런 게 하나도 없죠. 국힘이 보면은 평균 연령이 60대가 넘어요. 그러니 관료, 검사, 관료, 판사, 검사, 이제 경찰까지 국힘 지도부를 구성하고 이것들이 공천 한 번 더 받아서 TK, PK에서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고 완전히 좀비도 아닌 쓰레기 집단으로 변했다는 것이죠. 정당은 민심을 가장 잘 접수하고 그걸 갖다가 행정부에 전달해서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인데 이놈들은 모두 다 말이죠. 자기들이 비판하고 공격하면은 가짜뉴스다, 괴담이다. 그건 국민에 대한 공격이에요. 물론 민주당 애들이 생양아치 이재명이 있으나 민주당 애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윤석열에 대한 지지율을 안 올려주고 빼치우기 시작하고 김건희에 대한 극도로 혐오스럽게 바라보는 이 상태에서 아무도 말을 못하고 쥐죽은 듯 공천만 받으려는 이런 쓰레기 집단이 됐으니 그것은 보수가 아니고 우파나 특혜 아니에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보면은 얘네들이 윤석열 발로 내년 총선을 170을 얻어서 170을 얻어서 또는 과반을 넘겨서 연금, 노동, 교육 계획을 하며 국가를 혁신시키겠다 하고 애들을 만나서 뻥을 치고 노인들을 만나서 끌고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권의 몰락은 보수가 죽었다, 국힘이 죽었다, 정치인이 죽었다. 국힘 내부에서 정치인은 한 놈도 없어요. 제가 보는 견자에서는. 하나 남은 게 장외의 원외의 유승민, 또 원내의 안칠수. 그 정도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그거 보면 천하람이나 천하용인이나 이준석 걔네들은 아무 대체제가 안 돼요. 걔네들은 비판을 하고 쪽이나 하지 그 외에 어떤 식으로도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안 나오는 애들이죠. 그들도 그들이 지금 유승민을 비롯해서 유승민, 천하용인 이런 애들이 또 이준석이 개혁보수라 그러는데 그들마저 유승민도 출마한다 그러잖아요. 무소속이라도 그들마저 국회의원이 되려고 목매달고 있고 내부의 고름을 갖다가 정리 못하면 내부의 아부 세력으로 변해버렸다. 공천 받으려고. 그런 끝난 정권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제가 요새 계속 원희룡을 갖다가 완전히 쌈마이 또라이 그렇게 명명하는 게 제가 걔를 강접적으로 좀 알아요. 그런 괴물 같은 애가 나와가지고 우리 김건희 여사님 윤석열 각하 이런 식으로 하고 또 홍준표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 봐도
15일 날, 15일, 지금 우리가 뭐 오늘이 17일인가요? 15일부터, 14, 금요일부터 그냥 폭우 예보가 되고, 전국토가 말이죠. 수해 재난 사항이, 도래할 것이라고 전국토에서, 전 뉴스에서 떠들었는데, 이놈은 또 15일 날 가가지고, 오후에 가가지고 골프를 쳤대요. 응? 골프를 치면서 일반 시민한테 들키고, 비가 와서 골프 못 치네 하고 그걸 들킨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나와서 홍준표라는 놈이 또 하는 소리가 나는, 공무원이 골프를 금지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고, 나의 주말은 사생활이고, 주말은 내 사비로, 골프 치고 내 개인 프라이버시 즐기는 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홍준표라는 놈도 그렇죠. 걔는 공복이죠. 그리고 대구시 밑에 있는 공무원들은 비상사태가 걸려서 주말 근무됐을 텐데 이놈은 그 밑에 애들 갖다가 모성같이 시켜놓고 지 혼자 골프 치러 가서 강변을 널어놓는다. 또한 이번에 뭐 전국적이죠. 하여튼 전국적으로 다 수해를 입었죠. 서울은 오히려 인명피해가 거의 없고 중부 이남에서 충청, 충북, 충남, 뭐 경남, 뭐 전라도는 요번에 거의 피해가 없죠. 이런 식으로 국힘 소속의 지자체장이 있는 곳이 아주 난리가 나고 그죠? 아주 상흔이 심각하죠. 사람도 죽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경상도나 예천 같은데 경상도나 오송, 충북이나 충남이나 이런 데서 국힘 지자체장들이 있는데 그들이 대응을 잘못했다는 게 이번에 국민적인 반감을 일으킬 겁니다. 오히려 경기도 같은 데도 폭우가 많이 왔어요. 제가 경기도를 살기 때문에 그냥 쏟아지더라고요. 그런데 경기도는 지금 큰 문제가 없이 지나가고 있죠. 그죠? 그러면은 민주당 지자체장과 광역단체장과 국힘이 소속한 광역단체장을 언론들은 또는 국민들은 비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저거 정권을 문재인 정권을 넘기고 대권도 주고 지방 정권도 줬더니 저런 식으로 페이스북도 엉뚱한 걸 날리고 지자체장들 하나씩 말씀드리기 곤란해요. 너무 많아. 그 김영환이란 충북지사나 김태흠이란 충남지사나 경북지사란 대구시장이나 홍준표나 또 저희 경남지사라는 것들이 그냥 회석을 갖다가 국가 이거 비상사태인데 그런 거에 사정은 지네 그냥 놀이를 갖다가 시끌끌하게 말이지 지 노는 걸 갖다가 페이스북질을 하더라. 자 그러면은 요번에 김건희 발로 국민의 민심이 반감이 되기 시작했죠. 지난주에 금요일에 발표한 갤럽 조사가 대폭락을 시켜버리죠. 윤석열 32%. 요번 주 금요일에 발표할 건 30%를 아마 밑으로 꼬라박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38 전당대회 6개월 안에 45% 국힘 지지율은 고사하고, 뭐 30% 나오겠죠. 그 30% 늙은이나 25%의 늙은이나 또는 그 젊은 애들도 강성 보수가 있으니까 뭣도 모르고.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은 45%는 고사하고 국힘 애들이 또는 국힘 애들이 윤석열과 김건희만 바라보고 공천을 받고 선거 가서 나라가 어떻게 되든 보수당이 어떻게 되든 지네가 공천 받아서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하려고 그러는데 완전히 이제 막 멘붕이 오기 시작할 거예요. 수도권은 말할 것도 없고 제 과거부터 말씀드렸고 요새 그 서울은 아직 발표 안 되는 서울도 한두 개 발표되고 중부 경기 인천은 계속 발표돼요. 지역신문에서 완전히 참패해서 다 쓸려 들어가. 분당까지 위험해요. 분당갑 안철수까지 지금 여론이 보면은 널리를 가지고는 안 됩니다. 따라서 윤석열의 지지율은 38 전당대회 이후에 45%를 넘겨야 된다. 그거는 택도 없고 30% 밑으로 꼬라박을 위기가 있고 그러면은 기시다 같은 애가 한국을 조수로 보고 이제부터는 내가 기시다 상에 말하면은 윤상이 모든 걸 들어주더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문제가 있으면 알려달라 그러는데 기시다가 대답도 안 했더라. 그리고 기시다 말로는 8월 달에 여름이 가기 전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또 방류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한두 달 후에 후쿠시마 방류 문제가 또 국민들의 충격을 줄 것이며 그게 최소한 여파가 2, 3개월, 3, 4개월 가겠죠. 그렇죠? 이제 가을부터 국민들도 해를 먹고 수산업체들도 고기 생선을 잡아서 시장에 내놔야 되는데 그들도 타격이 가고 그러면은 그런 문제가 또 안 묻힐 것이고 그리고 11월 달쯤 가면은 김건희 특검을 갖다가 민주당에서는 강력하게 몰아붙일 것이다. 그러면 게임 끝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김건희 문제라는 것이 제가 막 욕을 하면서 화를 내면서 저걸 잘라야 되는데 절대 윤석열이가 김건희를 멀리 못해요. 염력에 의하고 무력에 의해서 지배당했다고 좀 봐요. 산으로서 윤석열이가 김건희를 보호하고 그런 면은 보여요. 근데 그 이해는 모른다는 거지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추론을 해보면은 지금 그 삼부토건이 난리도 아닌데요. 주식시장에 삼부토건 조나무 회장인가 그놈아. 그 삼부토건 조 회장한테 가서 둘이 소개를 받았고 둘이 거기서 연을 맺었고 거기서 무당 건진이를 만났고 천공하고 연결이 되고 그죠? 또 그게 현재까지 온다는 거죠. 이건 가십성이 아니라 팩트예요. 팩트. 그 좌파 유튜브 쓰레기 유튜버들이 떠드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루머가 그 당시 대선 때도 저도 다 듣고 있었고 그 좌파애들이 말해서 그런 게 아니라 현재도 그 영향이 계속 오는데 김건희를 못 자르고 김건희가 하자는 대로 가야 되고 또 김건희는 지금 나라가 넘어갈 정도고 국민이 김건희를 치려고 그러는 거죠. 양평 명품 쇼핑 양평 고속도로 명품 쇼핑 또 요번에 핵가득 하면서 대통령 우크라이나에서 대통령질 한 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인데 김건희가 절대 얘는 이상한 성격이라서 전혀 세상을 몰라요. 내가 볼 적에 사회의 부적응자에 내가 볼 적에 그러니까 또 그냥 국내를 갔다가 핵가득 또 돌아다니기 시작할 거였죠. 그는 또 충성하기 위해서 대통령실 부속실은 대통령실은 김건희 사진을 포샵해서 또 뿌릴 것이고 또 대통령실을 하고 할 것이고 거기다 또 인터넷 판들이나 조선중앙은 그냥 김건희 띄우기에 들어갈 테니 날아가는 거죠. 근본적으로 대단히 문제가 있는 정권이에요. 이 정권이. 자, 결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윤석열은 김건희 아킬레스건과 또 국힘을 사당화시키면서 널거리를 끌어다니면서 내년 총선 전략을 어떻게 잡았죠? 자유민주주의, 자유연대, 반공, 빨갱이 척결 그거를 잡았죠. 도대체 지금 21세기에 북한이 우리는 껄끄럽고 북한은 고립시켜서 망하게 하는 건 맞으나 그 70년대 60년대 사고방식을 가진 70대 80대를 대상으로 반공 빨갱이 자유민주주의 그 그대로 우파 유튜버 갖고 나오는 거죠. 쓰레기들이 걔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만 빨지. 그걸 갖다가 선거 전략으로 내세우고 국힘들도 무지성으로 그냥 우파 연대를 해가지고 우파 유튜버 쓰레기 연대를 해가지고 총선을 이기려고 그러니 폭망할 수뿐이 없죠. 윤석열의 전략은 없어요. 사회에 대한 강박과 국민에 대한 강박과 가스라이팅과 늙은이를 데려가면서 자유, 반공, 빨갱이 척길 뿐이 없어요. 절대 못 이기죠. 기가 찬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번에 김건희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